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여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부산인데요. 정말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저렇게 많은 집들 중에 왜 우리 집은 없는 걸까요? 제 채널이 주식투자 채널이긴 하지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내가 살 집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저처럼 무주택자도 있을 거고 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집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을 언제 사야 되나 고민하실 거고요. 집을 갖고 계신 분들도 더 좋은 집으로 언제 갈아타야 되나 하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최근 몇 년간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집을 하나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제가 사는 부산 같은 경우는 최근 2년간은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언제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집을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집을 살지 안 살지 판단할 때 따져보는 게 과연 지금 집값이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오를까 내릴까를 생각하죠.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오른다 내린다 예측하는 분들이 많죠. 뭐 좋은 집 많이 가지신 분들은 무조건 오른다고 얘기하는 유튜브를 보시고 또 집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폭락한다고 얘기하는 유튜브를 시청합니다. 저도 예, 그런데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겠죠. 뭐 맞춘 사람 중에 운이 좋은 사람은 또 다음번에도 또 맞출 거고요.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이 똑똑해서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운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냐. 지금 집값이 비싼지 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집을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자세히 말하면 내 소득과 내 재산 상황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내가 원하는 특정 가격의 집을 사도 되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보통 집을 살 때 내가 가진 재산에다가 대출을 많이 끼고 구매를 합니다. 대출 없이도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는 분도 계신가요? 예, 그러면 영상 그만 보시고 그냥 집 사세요. 사시면 됩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대출을 많이 해서 집을 구매하고 평생에 걸쳐서 갚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거죠. 그렇게 대출금을 갚으면서도 노후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은퇴 후에 충분히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뭐 물가 상승률 같은 것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고 생활비도 다 쓰고 난 후에 남은 돈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해서 은퇴할 때까지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은퇴 후에 필요한 자금보다 많다면 집을 사도 되는 겁니다. 도저히 각이 안 나온다면 그 집은 사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나는 노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그냥 강남 한번 살아보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뭐 사셔도 됩니다.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직접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뭐 어떤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의 총 소득이 한 달에 6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재산은 2억 원이다. 그러면 이 가족이 어떤 집을 사고 싶은데 과연 그 집을 사도 되나 안 되나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가족이 지금 사고 싶은 집은 7억 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서울 중간 정도 되는 집값이 7억 원이라고 들었는데요. 뭐 지금은 더 올랐을라나. 어쨌든 이 집을 사려면 지금 재산이 2억 원이니까 대출을 5억 원을 받아야 되겠죠? 예, 5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이 집을 사는 게 과연 무리인지 아닌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7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이 5억 원이 요즘에 안 나오죠. LTV 비율이 4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억 8천만 원 밖에 대출이 안 되긴 한데 뭐 어떻게 하여튼 신용대출이든 뭐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5억 원을 대출할 수 있다고 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내가 은퇴하고 난 후에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을 해봐야 된다고 했죠. 은퇴하고 나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또 적당히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살려면은 얼마 정도가 있으면 충분한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은퇴를 언제 할지도 정해야 되겠죠. 뭐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이제 잘릴 수도 있으니까 사실 계산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계속 안정적으로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뭐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계산하기가 쉽겠네요. 뭐 정년이랑 뭐 월급 같은 게 대충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25년 후에 은퇴를 한다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뭐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뭐 젊으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25년 후에 은퇴를 한다. 이렇게 계산을 해 볼게요. 그리고 뭐 물가 상승률 같은 거를 고려했을 때 25년 후에 은퇴 자금이 한 15억 원이 필요하다고 계산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대출금을 갚으면서도 과연 은퇴 자금 15억을 25년 동안 모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뭐 일단은 대출 5억 원에 대한 원리금을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 매달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예,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 뭐 직접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때 배웠죠. 하지만 복잡하니까 네이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보시면 이자 계산기라고 있어요. 적금, 예금, 대출, 뭐 중도상환 수수료 이런 것들의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주는 네이버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우리는 5억 원을 빌리기로 했죠. 대출을 5억 원을 빌려서 집을 사면은 이걸 이제 갚아야 되는데 은퇴를 25년 뒤에 할 거니까 대출 기간을 25년으로 잡고 요즘에 주택담보대출이 뭐 한 2.5%? 최저금리가 한 2.5%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뭐 물론 디딤돌 대출이나 뭐 보금자리론 이런 거를 하면은 뭐 더 쌀 수도 있는데 7억짜리 집은 아마 그걸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하기를 2.5%로 해서 계산하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한 달에 갚아야 되는 돈이 224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뭔가 답답한 것 같은데 하여튼 한 달에 224만원씩 매달 25년 동안 갚아 나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소득 600만원 중에서 일단 한 달에 224만원은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써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뭐 진짜 아껴 써서 한 달에 200만원을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물론 부부 둘이면은 200만원이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애도 놓고 뭐 애가 한 명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애가 2명 뭐 3명 이렇게 되면은 사실 200만원 가지고는 답도 없고요. 어쨌든 간에 진짜 아껴 써서 200만원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600만원 중에 224만원은 대출 갚고 200만원은 생활비 쓰고 그러면 남은 돈이 176만원이죠. 예, 한 달에 176만원을 뭐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76만원씩 한 달에 모아서 25년 후에 은퇴자금 15억 원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예, 이번에도 네이버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적금이자 계산기입니다. 대출 아니고 적금이자 계산기. 예, 월 적립액을 아까 176만원이죠. 뭐 이거 적금만이 아니라 뭐 매달 적립식으로 주식 투자하는 것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금 기간은 25년, 아까 은퇴까지 25년이라고 했죠. 그리고 월복리, 적금 요새 이자율이 뭐 2.5%면은 많은 거죠. 그리고 일반 과세 15.4%는 떼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7억 원 정도가 나오네요. 176만 원을 25년 동안 2.5%의 금리로 적금을 부었을 때 총 7억 원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생각했던 은퇴 자금은 15억인데 25년 동안 7억 원밖에 못 모으니까 그 7억 원짜리 집은 사면 안 되겠죠. 뭐 완전 무리겠네요. 15억이 필요한데 7억밖에 안 모이니까. 그러면 대신에 뭐 나는 주식 투자를 잘해서 1년에 한 8%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주식 투자는 뭐 비과세죠.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16억 8천만 원이니까 은퇴자금 15억보다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 7억짜리 집을 사도 되겠네요. 그런데 뭐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 되죠. 사실 8%, 연 8%의 수익을 25년 동안 꾸준하게 올리는 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5.5%의 수익률을 올린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1억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은퇴자금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한 3억 이상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지고는 7억 원짜리 집을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 7억 원짜리 집을 꼭 사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뭐 소득을 늘리든지 뭐 열심히 일해서 투잡을 뛰든지 해서 소득을 늘리든지 아니면 은퇴 자금을 좀 줄이든지 은퇴 자금을 15억이 아니라 한 11억 원으로 줄여서 은퇴 후에는 조금 빠듯하게 생활을 한다고 각오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뭐 생활비 200만 원을 더 줄이든지 해야 되겠죠. 사실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투자를 좀 더 신경 써서 좀 수익률을 최대한 올려보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뭐 나는 무조건 8% 수익률은 올릴 수 있을 거야, 공부하면 될 거야 가정하고 집을 사면은 안 됩니다. 절대로 8%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뭐 물론 연차가 쌓이면서 소득이 좀 늘어날 수도 있겠죠.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만큼 생활비도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애들이 커가면서 학원비 같은 것도 뭐 많이 들 수도 있고 또 뭐 대학 등록금 같은 것도 나갈 수가 있고 또 뭐 애들이 결혼하면은 또 뭐 일정 금액을 돈을 좀 줘야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생각보다 지출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소득 늘어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거 계산을 하실 때 항상 좀 보수적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의외의 자금들이 들어갈 일들이 아주 도사리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는. 예, 뭐 계산을 해놓고 보니까 조금 씁쓸하네요. 소득 600만원에 재산 2억 원 정도면은 뭐 한국에서 한 30대 정도라고 쳤을 때 한 중상위권은 되거든요, 분명히. 그런데도 이제 서울에 한 중간 정도의 집을 사는데 참 매우 어려운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좀 높은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지금 집값이 고점인지 저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집값이 1년 후에 당장 오를 게 확실하다면은 뭐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풀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야 되겠죠. 하지만 오를지 안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뭐 세계 경기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물론 진짜 길게 보면은 우상향하기는 하겠지만 뭐 당장 5년 뒤에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10년 뒤도 알 수 없고요. 뭐 집을 살 때 이제 조심하라는 얘기지 뭐 너무 소심하게 집을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내가 뭐 은퇴 후 자금까지 마련할 정도로 소득이 되고 재산이 된다면은 뭐 대출을 어느 정도 많이 받아서라도 집을 사는 게 좋습니다. 집값은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우상향하니까요. 하지만 내가 진짜로 무리인데 내 소득으로는 절대로 저 집을 사는 게 참 무리인데도 집값이 당장 오를 것 같아서 더 폭등할 것 같아서 집을 사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보면은 뭐 쟤들은 아주 쉽게 뭔가 대출을 척척 받아서 집을 무리 없이 그냥 사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정은 본인들만 알 수가 있겠죠. 뭐 실제로 그 친구가 이제 금수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출을 뭐 무리하게 받아서 샀는데 지금 진짜 엄청 아껴 쓰고 생활고에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들이 이제 비싼 집을 뭐 척척 대출을 받아서 산다고 해서 절대로 내가 거기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아까 계산한 것처럼 한번 은퇴 자금 같은 거를 충분히 계산해 보시고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 보시고 그래도 절대 무리 없이 살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은 대출을 어느 정도 받아서 집을 사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뭐 소득을 좀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 수익률을 좀 늘려서 빨리 재산을 불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이 쌓이고 또 소득이 늘어나고 나면 집을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슈르의 평생 투자와 함께 재산을 빨리 늘려서 빨리는 사실 못 늘립니다. 어쨌든 간에 좀 좋은 수익률로 재산을 늘려서 언젠가는 모두 원하는 집을 갖게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 주에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을 넣을 건데요. 다자녀 특공으로 넣을 건데 다자녀 특공이긴 하지만 뭐 세대수가 얼마 안 돼서 사실 당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당첨되기를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